손실난 종목과 이혼하세요. 100년내로 할 수 있는 종목과 결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연휴 지나서 정말 악재 아닌 악재가 떴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이 이번 주 내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증시 반등 모멘텀 찾아가나 했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증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증시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정리 그리고 시작에 대한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죠. 100년내로 종목 찾기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도 주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는데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부터 시작해서 시장 실시간으로 제가 전략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코드명 주쌤은 다 퍼드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0월 달부터 장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장전 시황 방송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침 8시 30분,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 도와드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짧고 굵게 시장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당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지닌 섹터군들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외적인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간 증시 총정리부터 탑다운 종목 소개팅 그리고 고수익 매칭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주간 증시 총정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죠. 주간 증시 총정리 시간입니다. 화요일 증시만 하더라도 양 지수 모두 다 강하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만 유독 이 전쟁 관련 이슈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래일 정도 증시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도 그럴 게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보통 있으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처럼 이틀에서 3일 정도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 시장에서 관측이 되는데요. 화요일 장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유독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대 매매 추이를 보면은 장중 내내 반대 매매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래일
이틀 정도 연속 상승세가 나왔었던 이유를 꼽아보자면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미국의 이슈를 더 강하게 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국채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었던 이 국채 금리가 이번 주에는 잠잠하게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 가격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국채 금리가 알아서 긴축에 대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최근에 비둘기파의 이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됐고요. 이 비둘기파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동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대에서 5.5%대 기록을 하고 있죠. 9월 달 증시에서는 사실 증시가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FOMC에서 매파적인 동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는 긴축 장기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공포 심리로 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과 같은 배드 뉴스가 굿뉴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관련 이슈들이 뭐 증시에 크게 영향을 덜 미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이슈가 한 가지 더 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런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도 유가 감산을 했었기 때문에 유가 가격에 미치는 파급력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사우디 쪽에서도 유가 감산을 했었는데 최근에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까지 내놓게 되면서 이 유가의 향방 역시도 사실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충격이 그나마 좀 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사태까지. 이번 주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각종 경제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련 시그널들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중국과 계속해서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관련 이슈들이 또 남아있는 데다가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우리나라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이슈까지 바라봐야 하니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기술적인 분석들도 같이 함께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미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전쟁 여파 덜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좀 크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지수 보시면은 이거래일 정도 빨간색 양봉으로 오름세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금요일 장세에서는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날은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였나라고 봤더니 흥구석유와 미래생명자원, 대성에너지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던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시장의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하락이긴 하지만
이번 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사실상 상승 마감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장세 전쟁 이슈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가 쪽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 장세는 사실 또 요일적인 그런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요일 장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요일은 보통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대비하더라도 사실 코스닥 시장이 1%대 하락세 강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움직임을 보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현재 단기 조정 구간대는 일단 얼추 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또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번 주 구간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2,400포인트 구간대 지켜주는지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도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 동안 만약에 반등세가 나온다 한다면은 그래도 2,500포인트대 구간까지의 회복세는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래일 정도 그 코스닥 시장 지수 올라갈 때는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었지만 결국에는 금요일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3, 4%대 하락세가 나온 게 역시나 코스닥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1%대 강한 하락세가 나왔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를 보시면 사실 코스닥 시장 지수도 이번 주에는 사실상 상승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움직임 봤을 때는 목요일 장세에서 지수 상승 나왔었던 분을 다시 되돌림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주봉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지금 코스피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눌림목에 가까운 모습이지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전환된 흐름은 아니더라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반등으로 돌아선다 한다면 87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상단 밴드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낙관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실상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까운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너무나 지금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는 지금 바로 상방으로 간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더 나온다라고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조정 장세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100년대로 종목 찾기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함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었던 특징주 종목군들, 핫앤쿨 종목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장비주라고 볼 수 있는 DIT가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써 올라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몸값이 치솟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도 눈에 띄고요. 디램을 넘어서 낸드까지 노린다고 하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DIT 쪽에서 4년간 개발한 전략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 장비가 있는데 이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SK 하이닉스에 에서 제가 계속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하이 밴드웨드 메모리 HBM의 그 시스템이 쓰이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와 이제 비슷하게 지금 이 HBM 관련 이슈로 사실상 상승세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 잠재력도 많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가 더 큰 낸드 플래시 양산 라인에도 이 관련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이 작용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어서 시장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DIT를 공략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 왜냐, 올 상반기 내내 또 사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최저 구간 5,000원대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올랐죠? 18,700원 구간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3배 이상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신규 매수로 진입하기에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이제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DIT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여전히 이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시장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구나.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DIT라는 종목도 HBM 관련 이슈로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다가오는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서 소부장 관련 종목들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겠구나라고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 용도로 계속해서 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3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죠.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외국인 수급들 들어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인사이트용으로 종목 흐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내려갔었던 종목 중에서는 반대매매가 아니라 정리매매를 지금 당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코스온이라는 화장품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YG 쪽에서 아티스트들의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 데다가 한한령 이슈도 맡게 되고, 그러니까 악재가 겹쳐지게 되면서 적자폭을 확대해 나간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감사 의견에 있어서 부적정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감사 시즌에 감사 의견 굉장히 중요한데 원체 적자폭이 좀 컸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감사 의견이 아예 이제 부적정으로 완전 기정사실화되면서 상장 폐지 사유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결국에는 결정이 된 종목이었고요. 사실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작년 8월 달에 나왔었는데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이제야 이제 정리 매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유들 보니까 이 계속 기업의 이제 불확실, 그리고 투자비 자금 거래의 불확실성 및 범위 제한,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지금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GD 쿠션으로도 이름을 알렸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OEM 기업들 중에서 사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에 이어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에서는 거의 4위를 점했었던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매매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47억 가량으로 줄어든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매매 돼서 상장 폐지되게 되면은 사실 재상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데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까지 간다 한다면은 재상장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도 잔량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매매 하시고 나오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극명하게 종목들이 갈린 것 같아요. 정리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움직임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슈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는지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지금 리뷰가 좀 남아 있는데요. 수익률 리뷰 이번 주 어떤 종목들 수익률 AS 도와드릴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제시 도와드렸었던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였죠. 한국석유가 6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100년으로 종목 찾기 통해서 제가 수많은 이제 공략주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시장 지금 흐름 자체가 9월,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모처럼 60%대가 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한국석유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제가 9월 말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제시 도와드렸었고 유가 관련돼서 이제 그 강의 통해서도 브리핑을 한번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현재까지 만약에 수익 중이시거나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추가적으로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한국석유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 장세에서 흥구석유가 한번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 뒤를 이어서 한국석유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6,670원대 구간까지 가는데요. 윗꼬리를 이제 달아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붙어주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을 키우면서 한 번 더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월봉상의 매물대상으로 봤을 때 17,000원 구간대까지는 한 번 더 시세의 가능성이 있어서 17,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한 번 더 움직임을 본다는 가정하에 2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부 매도하면서 가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지금 또 투자해봐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이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에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시장 체크하는 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죠.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요.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코드명 1004 걸려져 있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셔야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10월 달 동안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장 전에 8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제가 시황 방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월 변동성 장세에서 당일 어떤 이슈들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관련 이슈 정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종목과 만나게 해주고 손실난 종목과는 깔끔하게 이별시켜드리는 시간이죠.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슈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하면은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크롭을 해온 기사인데요. 지금 엿새째가 아니죠. 지금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지금 전쟁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양측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쟁이라는 부분은 인륜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그 키워드를 비가치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 또한 거기서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 좀 제가 눈여겨봤고요. 또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여파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니까 또 꽤 많은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법인들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삼성 쪽에서는 무려 법인이 5곳이나 있었고요. SK는 반도체 판매업 법인이 있었고 LG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들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연구 기업들이 각각 이스라엘에 지금 법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 그냥 다른 이제 타국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도 진출되어 있는 또 법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법인 쪽에 만약에 진짜 전쟁 지역으로서 타격을 가하게 된다면은 역시 그 부분도 주가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충돌 현황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또 왜 이 관련 이슈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영향권이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팔레스타인은 아랍권제 국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아랍권 국가 중에서 거의 탑 1, 탑 2라고 볼 수 있는 이란과 사우디 이런 국가들이 또 미국과 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이어서 크게 중동 이제 전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을 좀 키워가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관련 이제 일지들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국은 1948년대에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이제 건국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또 다시 정착을 하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건국을 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국가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바로 팔레스타인인들, 즉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분쟁 역사가 거의 지금 1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관련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부터 시작해서 수에즈 위기 그리고 3차 6.1 전쟁, 4차 욤키푸르 전쟁 그리고 5차 지금 현재 시기가 이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즉 팔레스타인 그 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중간에 잘 살고 있는 국가에 들어와서 나라 땅을 건국을 하고 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쪽에 가서 계속 정착민들을 유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땅이 기존의 이스라엘 이제 국가보다는 이스라엘 국가로 인해서 많이 지금 땅 자체가 뺏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이 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거주 땅까지도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정착민들을 유치시키고 그렇게 이제 국토를 계속 넓혀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공격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쪽에 또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가 재임에 또 성공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스가 이번에 이렇게 기습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쪽에 계속 또 폭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또 최근에 이란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자, 그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판서 좀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왜 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충돌 사태에서 이란이 언급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이란이 최근에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향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같이 함께 좀 수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외교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국교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우디가 아랍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수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란이 하마스를 부추겨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시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란 쪽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본인 이제 하마스를 전쟁에 참전하도록 지시를 하진 않았다라고서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때문에 다행히 시장이 지금 안도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이 다시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이슈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대치까지 있다 보니 이 과거에 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4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당시 S&P 등락률을 제가 한번 뽑아와봤습니다. 1차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전쟁 1개월 후에 증시가 올라가는 이제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2차 중동 전쟁 때는 전쟁 기간 동안에는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전쟁 이슈가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1970년대에 또 강하게 증시를 뒤흔들던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당연히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빠졌지 전쟁 이슈로 사실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 이슈를 바라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유가 때문에 이 관련 이슈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이슈들 지금 이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우디 쪽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펼치고 있는지 또 관련 이슈들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하마스 공격 배후로 이란을 현재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심하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이란 대통령과 최근에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대의 지지한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의 이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지지 의견을 계속해서 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이 관련 이슈가 단독 기사였나요? 속보였나요? 이 기사가 화요일 장세에서 딱
딱 나오자마자 아이러니하게 증시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흔들림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이 네옴시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협업 관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 빠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장세에서는 반대 매매 물량들도 꽤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들 영향을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좀 더 취약하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유가와 주요 산유국들의 그 영향들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90달러 선을 한번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국제 유가가 한 번에 이제 치솟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당시에 WTI 올랐을 때 당시의 모습과 또 우리나라 SOL 같은 대기업, 에너지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는 주가가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들 제가 9월 말 탑다운 종목 소개팅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중동 전쟁이 있을 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부터 이제 오일 쇼크 기점으로 해서 유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 관측이 됐고요. 이란 쪽은 아무래도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란 혁명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여전히 이제 오일 쇼크와 같은 관련 큰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에 영향을 줬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 쪽에서는 관련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나올 때마다 이슈 있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아랍의 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도 유가가 한 번씩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 움직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WTI 선물 가격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거의 95달러 선 이제 부근까지 올라간 모습들 관측이 되고 금요일 이제 기준으로 해서는 83달러 선 정도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이 그 조정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또 다시 눌려 있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쌍바닥을 찍어주고서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W자 패턴으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흐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특히 제가 이란 관련된 뉴스 기사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지금 당장에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란까지 참전을 해서 확전이 될 경우 그때는 이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했을 때 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있는 해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이 구간 폭만 하더라도 34km 정도 되고요. 하루에 원유 통과량만 하더라도 1,700만 배럴, 그리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거의 20% 이상을 또 통과를 하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지하고 있는 중동 쪽 석유들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이란이 이번 전쟁에 참전을 할지 이 여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올 겨울에 이제 기름가스 값이 또 오르는 게 아니냐. 지금 호르무즈 봉쇄에 달렸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10월 9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됐을 때는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냐 했을 때 최근에 전문가들이 유가 강세가 10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100달러가 뭡니까? 150달러까지도 보수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단발적으로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또한 추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역시
역시나 전쟁 관련 이슈가 터지면 방산주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관련주들 제가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에 정리를 쭉 다 해놨거든요. 당분간은 최소 적어도 다음 주 장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단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공략 해보실 분들은 꼭 종목 자판기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자판기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꼭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리를 이동해서 고수익 매칭주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천생연분 100년애로 할 수 있는 고수익 매칭주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국석유 통해서 60% 수익률을 드린 만큼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자판기에는요, 에너지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그리고 방산주 관련돼서도 정리를 세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종목 자판기 꼭 통해서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고수익 매칭주는요, 바로 대성에너지라는 천연가스 관련주들 가지고 왔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금 일주일간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가 일주일 새 45%대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요 산유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 등의 주변 주요 국가들로 만약에 확전이 되게 된다면 복합적으로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에도 영향을 가격이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관련 원자재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이 또 왜 강조가 되느냐라고 좀 더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타마르 해상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천연가스 일일 생산량만 하더라도 710만 입방비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약 3분의 1가량은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의 LNG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쪽 당연히 움직임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해서 타격이 미치게 된다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런 점들이 지금
좀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9월 말까지 유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다면 지금은 천연가스 쪽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야를 조금 더 틔워서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용을 이제 보시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뭐 취사용, 난방용, 뭐 시내버스용 연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을 받아서 다른 쪽의 산업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또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천연가스 이슈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수소 충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수소 관련주로서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같이 함께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유가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 이제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거의 조 단위를 냈었던 종목입니다. 기존에 2020년도, 2021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7천억대 정도였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이제 조 단위 매출액까지도 낸 실적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점, 이 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2020년, 2021년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주목해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여타 에너지 기업들보다는 좀 탄탄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지금 금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10,000원 구간대까지 왔는데요.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원 구간대까지 추가 상방 움직임 열려있기 때문에 13,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94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조금 더 널널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널널하게 8,3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변동성 고려하셔서 단기 매매 진행하셔라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자판기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종목 자판기에 정리했고요. 화면 아래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넘어오셔야지만 역시나 종목 자판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셔서 링크 나오니까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 입력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0년의로 종목 찾기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